여러분들 비소세포폐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병용물질, 그러니까 게피티닌, 이 게피티닌은 성분이고 이 이름은 이레사입니다. 이레사는 이 비소세포폐암 부분에서 1세대 치료제로 써요. 과거에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약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이 약과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번에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무진행 생존 기간이 13.7개월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데이터 보고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왜? 그 데이터 내용을 보면요, 수페리오리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뛰어나고 우수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논문에서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13.7개월이 갖는 데이터의 가치, 대조군 대비 한마디로 3.5개월을 더 무진행 생존기간이 늘리는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시거나 담배를 안 피시거나 많은 분들이 폐암에 걸립니다. 실제로 이 폐암 부분은요, 담배를 안 펴도 걸리는 환자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요, 증상이 나서 병원에 가면요,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겠죠. 뭐 잦은 기침이나 가래가 나거나, 아니면 뭐 침을 뱉었는데 피가 섞였다거나, 아니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여러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병원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폐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폐암의 진단을 받으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그 다음에 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비소세포 폐암 부분이요, 이 폐암 부분에서 거의 80%에서 8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이 지금 리보세라님이 이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폐암 중에서도 80%를 차지하는 비중의 약 시장 부분에 있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을 진단받아야겠죠. 근데 이 폐암 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암들이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간, 위암도 거의 증상이 없고 가면 이미 말긴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폐암은 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좀 뭔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라고 해서 폐암을 갔을 때는요, 이미 3기 말이나 4기로 진단을 받는 환자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 3기 말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미 전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고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항암제를 통해서 이 병을 최대한 늦추는 정도로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폐암 같은 경우 제가 딱 걸리면요, 바로 유전자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EGFR, KRS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비소세포 폐암의 다양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유전자에 맞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겟팅이 없는 치료, 그냥 어떤 이런 유전자 상관없이 그냥 1세대 화학항암제로 치료를 하는 것과 확실하게 유전자를 타겟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비교해보면요, 훨씬 더 생존기간이 더 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유전자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 EGFR이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리보세라니까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EGFR이라고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한마디로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폐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슬프지만 투자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해요. 가장 돈이 되는 시장에 지금 리보세라닙이 임상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먹을 파이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장 크기 크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경쟁이 심하겠구나, 이 말은 얘네가 발표하는 데이터들이 꽤나 경쟁력이 있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임상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10판을 하죠. 근데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데이터만 좋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 있죠. 메조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봅시다. 메조온이 이번에 한 유데나필 같은 경우 단심실 치료제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 데이터, 그러니까 FDA에서 정한 합격안에서 출시를 한다면 이 약은 성공을 하겠죠. 왜? 기존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기존에 치료제가 있다라고 봅시다. 어떤 A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 지금 리보세라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A 치료제보다 데이터가 좋아야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FDA에서 한 것들 다 합격해서 P값도 우수하고 합격인데, 근데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이 시장에 출시한 약보다 데이터가 좋지 않아요. 그건 상업화는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적으로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비교를 하지 않고 이 데이터만 보고 와우 좋다라고 하시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임상 3상 데이터를 볼 때 어떤 이 파이프라인에 속한 적응증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약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와 비교할 줄 아는 습관을 꼭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리보세라님은 가장 큰 시장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EGFR 변이에요. 이 EGFR 변이가 이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암에 있어서는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뉘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8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나뉘는데요, 바로 EGFR이 가장 많은 빈도를 갖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어쨌든 상업적으로 볼 때는 유리한 쪽으로 지금 리보세라닙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요, EGFR의 변이 발생률인데요,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 EGFR 변이는요 바로 아시아 병이라고도 불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0%인데요 아시아 비율로 따지면 거의 50%가 된다는 거예요. EGFR의 변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EGFR에서도 어떤 게 변이가 일어나는지 한번 뜯어보면요, 여기 보시면 엑손 19, 그러니까 엑손 19와 그 다음에 엑손 21이 가장 많은 변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변이가 일어나는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엑손 20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을 정확히 T790M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손 21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게 바로 L858R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소 생소하겠지만 뒤에서 제가 많이 언급할 거라 그때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도 EGFR의 유전자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인에서 특히나 47% 비율로 많이 일어나고, 또 EGFR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을 뜯어보면 엑손 19와 엑손 21이 가장 많이 변이가 일어난다. 엑손 20까지 합치면 거의 이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손 19, 20, 21을 타겟으로 하는 약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바로 이게 이 약들이 작용하는 기전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영어가 나오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게피티닙, 옐로티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피티닙이 뭐냐면요, 바로 1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비소세포 폐암에 투자한다면 1회사라는 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1세대 약인데요, 그리고 1회사와 옐로티닙이 다른 말로 바로 타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기 게피티닙, 옐로티닙은 성분명을 말하는 거고, 1회사 타세바는 판매하는 약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원리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소세포 폐암에 걸리면 EGFR의 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서도 엑손 19가 돌연 변이가 많이 나타나요. L858이 뭐였죠? 엑손 21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EGFR 부분에 있어서도 엑손 19와 L858R 부분이 돌연 변이가 두 개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1세대 약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부분을 타겟으로 작용 기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EGFR이 블라인딩, 그러니까 EGFR 부분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바로 이 비소세포한 부분이 암세포의 영양분이 공급돼서 암세포가 커지고 전이가 되는 부분인데, 바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1세대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쉽게도 inactive on T790M 뮤테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T790M에 뮤테이션 나는 건 불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T790M이 뭐였죠?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엑손 20.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1세대 약을 먹으면요, 필연적으로 약의 내성이 옵니다. 그러니까 약의 효능이 먹히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냐면 이 약을 먹고 보통 1년이 넘으면 거의 모든 환자의 대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상이 약의 내성이 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엑손 20 부분에 다시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엑손 19와 엑손 21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발휘한 약이 이건데, 이 약을 먹으면 다시 엑손 20에 있어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고자 개발된 게 바로 2세대 약입니다. 2세대 약은 뭐냐면 아파티닙과 다코미티닙. 아파티닙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리보세라닙 전 이름이 바로 아파티닙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아파티닙은 지금 말하는 HLB의 아파티닙이 아닙니다. HLB는 리보세라닙이고요, 베렌거 인게하임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약 같은 경우가 이제 2세대라고 불려요. 2세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1세대 약은 EGFR의 수용체를 막아서 암세포가 증식되는 거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뜯어보면요, EGFR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EGFR가 ERB2, ERB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2세대 약은 이 세 가지 수용체를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암세포가 커질 수 있는 구멍이 3개 있는데 1세대 약은 1개밖에 못 막아요. 그럼 2개로 암세포가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암세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2세대 약은 이 3개 구멍을 다 막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세대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세대 약보다는요, 이런 효능이나 PFS나 OS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약도 역시나 T790M이 변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든 2세대 약이든 정리해보면요, 1세대보다 2세대 약이 더 좋아졌지만 엑손 20 부분에 있어서 돌연변이가 발생한 부분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 비소세포 폐암에 걸리면 1년이 지나면 이 약이 먹히지 않는 순간이 오고, 그때가 되면 다양한 약들을 항암화학제나 1세대 화학항암제를 통해서 이렇게 순간을 늘리다가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메꾼 약이 바로 이 3세대 약입니다. 3세대면 당연히 1세대보다 좋고 2세대보다 좋겠죠. 바로 이 약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오스멀티닙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타그리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타그리수가 얼마나 대단한 약인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우리 보시면 1세대와 2세대 모두 T790M의 인액티브, 그러니까 불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페시피키 T790M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타그리수가 시장을 어떻게 진입했냐면요, 1세대, 2세대 치료제를 통해서 1차 치료제 써요. 비소세포 폐암에 걸리면 바로 이 타세바와 이레사를 쓰는데, 이 약을 1년 쓰면 이제 내성이 오면 이 약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로 타그리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요, 이 타그리수는 2차 치료제로 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런데요, 타그리수가 2차 치료제로 진입하고 다시 1차 치료제로 임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데이터가 너무나도 좋게 나와서요, 지금은 이 타그리수가 이 시장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그리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가장 많이 팔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약이 되고 있습니다. 타그리수가 엄청나게 어떤 데이터를 뽑았는지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데이터와 비교도 해보고 1세대 약과 2세대 약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리보세라닙이 이거 발표한 데이터가 과연 뛰어난지, 아니면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가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4세대 약은 뭐냐면요, 이 타그리수를 쓰면 이게 무적이 아니에요. 이 약을 먹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C797S라는 게 보이시죠? 뭐냐면요, 3세대 약과 타그리수를 먹으면요 T790M이 돌연변이가 오는 것은 막아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이 약을 먹으면 1년 정도 먹으면요 C797S라는 돌연변이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개발하는 약을 4세대 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보이시죠? C797S. 그러니까 지금 브릿지 테라 바이오 피틱스도 이 4세대 폐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임상 1상 2상 승인을 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용 기전으로 볼 때는 이 4세대라고 볼 수 있고, 뭐 4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뛰어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4세대라는 건 타그리수를 쓰고 그 다음에 쓰는 거기 때문에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어떤 약이든지 1차 치료제가 가장 시장이 크거든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이 타그리수는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 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인기를 끄는 약이고, 한마디로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잖아요. 한마디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돼요. 베스트 인 클래스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적응증에서 베스트, 가장 효능이 좋은 약을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또다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퍼스트 인 클래스는 뭐냐면 효능이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기존의 작용 기저과는 다른 기전의 약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능면은 아직 모르겠는데 기전이 다르니까 한번 기대해볼 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그리수 같은 경우는 이 기전에서는 내성이 생겼잖아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 만약에 기전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성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약이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스트 클래스도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2차 치료로 시장에 진입했지만 지금은 1차 치료로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는 이유 명확해요.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약을 먹었을 때 효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약을 먹고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타그리수를 먹는 것보다 아싸리 처음부터 타그리수를 쭉 먹는 게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 오래 살고 좋기 때문에 지금 이 타그리수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었냐면요,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레사나 타세바를 먹고 여기서 1년 정도 먹으면 이제 제가 내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T90M이 변이가 발생하니까 내성이 생겼겠죠. 그러면 타그리수를 먹습니다. 타그리수를 먹다가 또 내성이 생기겠죠. 그럼 대책은 없어요. 뭐 일반 화학암제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 타그리수가요 1차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했는데요, 무려 PFS가 19개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먹는 것보다요 그냥 이 약을 쭉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빠르게 장을 했습니다. 명확해요. 그 시장을 장악했다는 건요 바로 매출액에서 정직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타그리소가 이렇게나 나오는데요, 블록버스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블록버스터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는 이 약 하나로 1조 원의 매출이 나오면 블록버스터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100억이 넘으면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이요, 지금 피크 사이즈가 6조 원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블록버스터를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이 타그리소가 얼마나 좋은 약인지, 한마디로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굉장히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리보세라닙이 지금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개발하고 출시를 한다고 해도 안 팔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타그리소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그리소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약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타그리소 말고 지금 이레사, 비진프로가 2세대 약이군요. 지오트립과 비진프로는 2세대고 이레사와 타세바가 바로 1세대 약입니다. 근데 이거 다 합쳐봐야 지금 타그리소에 미치나요? 타그리소에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타그리소가 얼마나 대단한 약인지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면요, 첫 번째라니까 first, 그러니까 가장 먼저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약들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의사들과 개인 성향에 있어서 상담을 받은 뒤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CNS가 뭐냐면요, 중추신경계, 한마디로 뇌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폐암에 걸리면요, 뇌전이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폐암이라고 증상이 나타나서 가면 폐암이라고 만약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이 3기에서 4기에서 말기라고 70% 정도가 진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진단을 받으면요, 이미 뇌에 전이된 환자의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든 약이 1년 정도를 먹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뇌에 병변이 전이되는 케이스가 20%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환자가 뇌에 전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뇌의 효과가 먹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리보세라닙이나 경쟁 약들이 그럼 일반적으로 타그리소보다는 뭐 전체 OS나 PFS가 조금 딸리더라도 만약에 이 CNS 부분에 특출나게 효과가 난다라고 한다면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타그리소가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던 이유는요, 바로 유일하게 이 중추신경, 그러니까 뇌 부분에 있어서 효능을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이 게피티닙과 엘루티닙이 아까 1에서 타세대 1세대입니다. 아파티닙이, 다코미티닙이 2세대예요. 그리고 이 약이 바로 3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옐로티닙과 뭐 바이오시즈마 화학적 항응요법을 통해서 지금 병용요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OS가 가장 좋죠. 그리고 PFS도 가장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PFS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안전성도 가장 안전해요. 부작용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적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 부작용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납니다. 1등급, 2등급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설사나 뭐 손발 습진이나 한마디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말하고요. 3등급 이상이면 이 약을 먹는데 굉장히 힘든 수준을 말해요. 4등급이면 이 약을 먹을 때 굉장히 부담돼요. 부작용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 타그리소가 가장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효능도 가장 좋고 부작용도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많은 약 중에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요, 이 뇌 전이 부분에 있어서 효능을 발휘한 유일한 약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아시아 부분에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서도 급여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하지만 이 타그리소는 그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잘 팔리는 약입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키트루단 다들 아실 겁니다. 키트루다가 한마디로 2025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건 면역항암제입니다. 사실 이 면역항암제랑 이 타그리소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작용 기전이 아예 다르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면역항암제가 좋은 약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도 키트루다가 진출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키트루다가 왕 중에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그리소 보이세요? 엄청나죠? 이번 분기에만 347억이 팔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글로벌에서 블록버스터라 말하는 기준은 1조 원, 우리나라에서 100억입니다. 근데 분기에 347억이 팔렸거든요. 타그리소 보세요. 타그리소는 236억이나 팔렸습니다. 성장성을 보면요, 키트루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아 부분에서 입증을 못했어요. 데이터에서 입증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는 이와는 무관한 게 아시아인들도 엄청나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이 약을 처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그리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 난고불락 같은 엄청나게 한마디로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리보세라니 데이터를 보고 스페리올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서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 약이,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닙이 타그리소보다 우수해 말하려면요, 헤드 투 헤드 임상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타그리소 약을 먹고 그냥 대조군으로 리보세라닙을 설정하면 돼요. 그럼 너무나도 깔끔하게 명확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대부분이 임상할 때 위약을 하죠. 한마디로 가짜약을 해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니까 가짜약을 먹고 실제로 이제 이 OS와 PFS를 비교하는 건데, 대부분 약들이 위약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타그리스가 위약으로 했다라고 해요. 리보세라니도 위약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비교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이 약이 이 약보다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 타그리스와 리보세라니 헤드 투 헤드 임상을 통해야 이 약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세대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1회사입니다. 바로 이 리보세라닙이 1세대 약이 리보세라니까 1회사를 병용으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대조군은 1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보세라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1세대 약보다 좋은 정도를 증명하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데이터가 타그리스보다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경쟁력이라고 엄청난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비진프로는 제가 2세대라고 했죠. 지오트립도 2세대입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타그리스가 3세대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비교해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13.7개월과 10.2개월입니다. 이 차이는 3.5개월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1회사를 먹는 것보다 리보세라닙을 먹는 게 3.5개월을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1회사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데이터를 볼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 말씀드렸지만 1회사는 과거입니다. 많은 약들이 나왔어요.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죠? 항암제 시장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2025년도엔요 이 시장에만 약이 50개가 넘을 거라고요. 한마디로 시장이 큰 만큼 즉 경쟁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데이터가 좋아야 한마디로 이 환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이 성공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메조인처럼 지금 경쟁자가 없고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엄청나게 뛰어난 약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와는 더불어 어느 정도 타그리소보다 못하지만 꽤나 괜찮은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엑손 19와 엑손 21이 가장 많이 변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EGFR이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아시아 쪽에서 47%, 평균적으로 따지면 30%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뜯어보면 엑손 19와 엑손 21이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다 그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적응증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명확하게 내 경쟁자라는 거예요. 적응증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지금 3.5개월 차이가 납니다. 리보세라는 뭐 13.7개월이 효과가 나요. 근데 보시면 비진프로 볼까요? 지금 보면 13.7개월이 나죠? 근데 보시면 똑같아요. 경쟁자가 누구죠? 1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비진포르와 리보세라니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경쟁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약이 더 우수한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객관적 반응률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요 이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의 효능을 발휘되는 비율이에요. 여기 74%는 뭐냐 한마디로 이 약을 먹으면 10명 중에 7명이 효능이 나오고 3명은 효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리보세라닙이 객관적 반응률 발표했는데요 P값이 0.5로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P값은 0.05 이하여야 통계적으로 우수함이 입증되는 건데 지금 0.55죠. 객관적 반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PFS는 0.018으로 굉장히 우수하죠. 이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지표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리보세라닙은 시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팩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비진프로는 별로죠. 리보세라닙 데이터는 1회사보다 확실하게 좋아요. 1세대 약보다는 그러니까 1회사를 먹을 바에 리보세라닙을 먹는다 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진프로보다 이것을 약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말은 할 수는 없죠. 이미 2018년도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리보세라님이 이제 3상 중이죠. 만약에 이대로 나와서 출시가 된다라도 2021년도 나온다고 한다면 3년이 미쳐지죠. 그러면 당연히 이미 이 시장에 있는 비진프로를 먹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훨씬 더 불리한 겁니다. 그럼 2세대 지오트립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OS는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이 약보다 좋나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시겠어요? 지오트립과 리보세라닙의 비교하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채팅 쳐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답은 뭐냐면요 이승민님이 답이에요.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쉽게 생각하세요. 대조군이 다르죠. 이 지오트립은 누구랑 비교했죠? 테메트렉시드 시스플라틴이 뭐냐면요 1세대 화학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부작용이 엄청 많으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조군이 다르죠. 근데 이것을 안 보고 그냥 무진의 생존기간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3.6개월, 13.7개월로 비슷하지만 대조군의 차이를 보면 이게 훨씬 길죠. 지오트립이 그죠? 그럼 사람들이 지오트립이 더 좋네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대조군이 다르잖아요.
대조군의 질을 따지자면 1회사 대조군이 훨씬 더 이 1세대 화학항암제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이 구간이 1회사가 10.2개월이 나왔고 얘네는 1세대 화학항암제가 6.9개월이 나왔죠. 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1회사라는 이 표적 항암제가 이 1세대 화학항암제도 훨씬 더 작용 기전을 볼 때 기술적으로 진보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오트립보다 리보세라믹이 못하다라고 절대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명확한 건 비진프로보다 못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소세포폐하면서 1차 지표는 PFS거든요. 2차 지표가 아무리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1차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1차 지표에서 비진프로가 좋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리보세라님이 이번 발표한 데이터가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타그리소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타그리소 데이터 한번 보세요. 이레사와 타세바는 지금 보시면 1세대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조군이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리보세라님은 병용으로 진행했죠. 보통 병용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병용으로 하면 PFS와 OS가 길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은 1회사와 타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왜? 어쨌든 간에 1세대 약이라 타세바라는 추가적인 약이 있지만 작은 기전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무려 이 차이가 8.7개월입니다. 3.5개월이죠. 2배나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데이터가 우리가 막 열광할 만한 데이터는 전혀 아니다라고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실망할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 아직 OS가 나오지 않았는데 리보세라면 그때 아예 시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기대할 만큼 대박은 아니에요. 아까 타그리소는 2025년도에 피크가 6조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그리소는 막 그런 조 단위로 나올 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비진프로 정도, 비진프로 매출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비진프로보다 조금 더 못한 수준으로 매출액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대로 출시가 된다고 본다면.